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뉴스 되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지 막 그러니까 완전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악재일까라고 잠깐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일단 협상은 깨졌습니다. 네. 이란이 깨진 거라고 봐야 돼요? 협상장을 나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19일 기준으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요런 SNS를 올렸어요. 레바논에 막대한 돈을 받고 동원하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즉각 중단시켜야 된다. 헤즈볼라 네. 관련한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주보다 더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협상팀이 뭐 이제 나갔습니다.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요거까지가 지금 업데이트돼 있는 뉴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협상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아니 위협이 효과가 있었다면 니네 그 말로 그렇게 우리 협박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 왔겠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게. 네.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니 그렇게 말한 걸로 우리가 쫄았으면 진작에 쫄았겠지. 네. 그걸 뭘 이제 와서 또 그러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는 미국의 위협을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우리 군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란 대표가 이제 그 스위스에서 완전히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협상장에서만 나와 있을 뿐이고 지금 중재국 측에 철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말폭탄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쩌면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전에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그 하루 전에 올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불안정한 재선 가능성을 좌우하는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기사를 인용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것도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그런 내용이에요. 화면 있죠. 네,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네.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네타냐후가 누가 출마할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이고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올렸던 거는 그 내용 기사 내용 중에 나는 비비하고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 지금 이란과의 협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주제는 핵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도 아니고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네타냐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한 대씩 쥐어받고 시작한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뭐 때리고 너 이 새끼 너 이거 하면 너 감옥 간다 너. 네. 그리고 이란도 한 대 때리고 그러면서 너네 그 헤즈볼라 그거 너 서로 싸우면은 나 안 해. 요렇게 해서 양쪽이 둘 다 조용해지면 그 진짜 그 메인 디시인 호르무즈 해협과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요거 깨진 거가 1차적으로 깨지긴 했는데 이거 내뒀으면은 또 이제 더 진행되다 깨졌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좀 한 단계 스텝을 밟고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긴 뭐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술술술 잘 해결될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네. 별로 없었긴 했지 뭐. 예, 예. 네. 근데 지금 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황들을 보면은 네. 일단 해운이 되게 좋아요. 해운. 예, 운임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조선 운임 같은 경우에 그 중동 중국 노선 기준으로 VLCC 기준으로 439.1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쟁 전인 2월 27일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해운이 2배 올랐어요. 예, 유조선 운임이 2배가 올랐습니다. 유조선이. 아. 예, 그리고 LNG 운임 같은 경우에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스팟 운임이 2.7배, 1년 용선료가 1.9배. 그러니까 운임이 거의 한 2배 이상씩은 네. 다 오른 겁니다.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주 대비해서 4.6% 오른 3,121. 이게 3,000을 넘긴 게 2024년 이후에 뭐 거의 한 1년 10개월, 거의 네. 2년 만에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게 과연 빨리 끝날까? 그러니까 빨리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네.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배가 부족하다, 뭐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기가 좀 어려우면 희망봉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배 숫자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 거기에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운이라든지 조선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신조선가가 이게 느슨하게 내려오다가 고개를 살짝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도 좀 LNG 운반선을 비롯 원래 LNG 운반선이 올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 네. 여기에 그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협상은 파행 상태인데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뭐 협상이 다시 뭐 되고 있다 내지는 뭐 좋은 소식도 들려준다 이런 건 분명히 좀 나올 텐데 그냥 순탄하게 네. 잘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변수들은 생기긴 생긴다. 그러나 결국은 협상으로 또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뭐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다들 동의하는 바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전쟁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뒤에 운임을 좀 붙여드렸던 건데 네. 이게 결국은 다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보자면은 해운주나 조선주에는 약간의 좀 호재성 재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게 될 거고 이게 전쟁 상황이 이제 전쟁 상황 제가 아까 뉴스 요새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그 뉴스를 유심히 잘 안 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효과들로 줄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경제적인 효과는 전쟁 상황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좀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소하게 좀 얘기를 들으면은 뭐 저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받을 거냐? 네. 그랬을 때 뭐 통행료는 안 받고 보험료를 받을게 뭐 이런 얘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통행료라는 명목을 안 쓰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를 안전하게 우리가 통항할 수 있게끔 보험을 들래? 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꼭 운임의 형태로 붙든지 보험료의 형태로 붙든지 어쨌든 물류비가 좀 높아지는 일들이 생길 거고 그거는 우리한테 이제 하반기에 물가의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중동에서 들려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아마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오늘 분명히 또 미치게 네.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그 주식 쪽을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부동산 뉴스를 좀 잘 안 전해드리는 편인데 네. 그래도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그때 정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그 반도체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요새 그 동탄 쪽 아파트 가격 올랐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장난 아닙니다. 네. 뭐 20억대 국평 20억대라는 얘기가 있던데. 20억대 얘기 나오고 네. 뭐 한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간다는 얘기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규제 제외 지역 규제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좀 묶여 네네. 있죠.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쪽이 또 이제 이천이라든지 기흥, 요 반도체 벨트에 좀 가까운 네. 지역들입니다. 동탄 최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동탄 되게 좋아졌어요.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아, 그래요? 예, 예. 뭐 되게 좋아졌습니다. 가보면은 정말 그 호수 공원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신혼부부들도 많고 네. 아이들도 많고 그게 다 이제 반도체 벨트 그렇겠죠. 쪽에 네. 그 저기 좋은 신형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그 5월달 기준으로 매매 계약이 현재 1,355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 5월 신고 기준으로 하면은 대충 한 중순 정도까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한 열흘 가량 남아 있는 겁니다. 5월달에
했던 것들이 신고되는 게 네. 근데 이미 전월에 1,100건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한 20일 거래한 게 한 달치보다 더 많이 거래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10월 15일 1015 대책 당시에 규제 지역에서 좀 빠졌었던 효과가 좀 있어서 네. 여기 토지거래 허가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보시면 그때 지도 생각해 보시면 분당 5기까지 쭉 내려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동탄은 그거보다 이제 밑에기 때문에 거기에 저 거래가 안 됐었던 부분들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과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들 네.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해주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어. 이자 되게 싸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도에 은행 한도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임직원들이 어디에 아파트를 주로 사겠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동탄 쪽이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게 일단은 동탄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가 뭐 이거 좀 계약 취소하고 계약 취소하면은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네. 계약금 더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내고도 이제 위로 올려서 다시 팔겠다는 매도자들이 좀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자기 경험담인지 아니면 SNS에서 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자극한다는 말씀. 심리를 자극해서 호가에 영향을 주는 네네. 거죠. 호가에 영향을 주면은 원래 있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수 효과를 또 매도 효과를 올리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주 사이에 한 3, 4억 올랐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좀 혼재돼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실거래가가 뭐 한 20억 됐다라는 얘기를 그 지금 정프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한 1, 2주 전 얘기고요. 지금은 한 23, 4억 되는 진짜? 걸로 얘기가 좀 되고 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호가니까요. 네. 호가는 부르는 게 가격이고 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호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그 갭 투자 전세 끼고 하려 그랬을 때 토지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뉴스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제가 자꾸 정치 얘기한다고 이제 뭐 혼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혼재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얘기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고 이게 얽혀 들어가면서 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올라서 안 좋다라는 건지 내려서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지 풀어야 된다라는 건지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뉴스가 좀 더해지고 있냐면은 지금 강북의 전세 실종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가 300만 원 넘는 월세의 임대차 계약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8% 절반까지 올라왔다. 네. 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 평균 월세가 156만 6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에 140만 원이었는데 10.7%가 오른 거고요. 이 5월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월세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가 3,688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되는 월세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300만 원 이상 되는 월세가 왜 증가를 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냥 월세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원래 전세 값이 좀 높게 있었던 거를 전월세 전환을 하면서 월세 가격이 300만 원 이상 되는 게 생겼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강북권이 증가세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강북이 더 증가세가 높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300만 원이라 그래봐야 이 역산해 보면 네. 집값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은 뭐 한 10% 낸다 그래도 1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나요? 10억에 1억. 10%는 1억인데. 1억. 1억이면은 이거를 월세로 전환을 하면은 12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 800쯤 하겠네. 그럼 800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월세 300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거의 경험을 잘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월세를 안 살아서 그런 거죠. 월세를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역산해 보면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월세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또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고 전세 또 이게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면은 원래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매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 안 살던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자가 거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가 거주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네.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월세가 네.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 성과급으로 표현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의 화랑이 네. 부동산 시장. 근데 이건 어쩌면 이게 뭐 이것저것 떠나서 증시만 이렇게 가는 그건 또 이상해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아니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명목 성장률이 10%가 이상 된다 그러는데 부동산만 안 오른다? 네. 이것도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부에서 이걸 누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는 거지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뭐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동산세 강화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문범 실장이 SNS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과거의 수십 년 경향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은 뭐 저기죠 보유세를 좀 높이고 네. 뭐 거래세를 좀 낮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요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7월 달 지나가게 되면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임강연 국세청장 같은 경우도 임대 등록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탈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6만 8천여 가구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사업자 제도 있잖아요. 네. 그 장기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네. 그 제도인데 그거를 팔면은 세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은 진짜 모르겠는 게 임사를 엑시탈 기회를 주면 6만 8천여 가구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거다. 네. 그러면 매물이 공급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6만 8천여 가구가 지금 묶여 있는 게 이미 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전월세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임사를 풀어서 매도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매물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세청장이 이 얘기를 왜 했는가? 라는 것도 전월세를 타겟으로 본다 그러면 좀 잘못된 얘기고 네. 이 매매 가격을 타겟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맞는 얘기일 수도 네네.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부동산 쪽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게 현상이 하나 있고 이거 좀 그 다양한 현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서울대 자연대보다 기타 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아, 또 높아졌어요? 종로학원에서 네네. 나온 자료인데 202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의 수능 100분위 평균 점수가 서울 소재 반도체 학과가 96.2점, 아.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 점수가 95.8점. 이제 그 반도체 쪽이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는 무려 98점입니다. 거의 뭐 의대급 네네.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거는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은 학교와 SK와 계약을 맺은 학교 중에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SK 쪽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K와 맺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의 평균 점수가 96.7점으로 삼성전자와 계약한 연세대, 성균관대 95.5점보다 1.2점이 더 높더라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의대 합격선도 거의 따라잡았다.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 기준으로는 97.2점이었다 그러니까 한양대 반도체학과 평균 점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이게 반도체학과라는 게 졸업하면은 네. 바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래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갈 수 있는 뭐 그런 과인데 뭐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프로님? 아니 뭐 그렇게 저 확산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꼭 그 의대 몰빵 말고 뭐 반도체든 아니면 뭐 2차 전지든 하여튼 새로운 앞으로의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에 뛰어난 인재들이 가는 게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의대에도 물론 뭐 좋은 사람들 많이 좋은 인재들 많이 가야 되겠지만 다른 데도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한 10년 이상을 의대 몰빵을 한 것 같아갖고 예, 예, 그건 뭐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유행 따라 지금 이제 들어가면 한 4년 후에 이제 입사할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때도 그럴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팀에서 그 얘기 좀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 제가 딱 입학할 때쯤에 생명과학을 많이 육성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년 지난 지금쯤에 그 물론 주가 움직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 인재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네.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니 그래서 나는 물론 뭐 이런데 잘 되는 거 네. 너무 좋고 다만 여기 잘 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너무 뻔한 얘기인가? 기초과학에 지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과학 채널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연구할 시간이 당연히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교수님들의 이런 네. 분들이 자꾸 이제 어디 프로젝트 따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내몰리니까 그게 좀 뭐 그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 뭐 수학이라든지 뭐 천문학 뭐 이런데 당장 돈은 안 될 것 같지만 뭐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저런 분야로 다 또 진출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반도체학과라는 게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야 그렇겠죠. 되는데 네. 그 처음 반도체학과 만들었을 때도 좀 말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사실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죠.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동전주 상패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요거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에 상장 규정을 개정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해서 다음 달 7일부터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이 시행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관리 종목 1,000원 미만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90거래일 중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주가 미달 상태로 보고 상장 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게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거는 30거래일이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8월 초가 되면은 그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네네. 거고 그러면 7월부터 이게 92거래일이잖아요. 네. 90거래일이면 대충 3달 정도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대충 4분기쯤 되면 네. 그때는 1,000원 미만인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임 테이블을 좀 보셔야 된다는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략 한 10월, 11월쯤 나오겠구나. 예, 예, 그죠? 예. 거래 90거래일? 90거래일 그럼 한 넉 달, 넉 달 정도. 넉 달 조금 넘게니까 11월, 12월 연말쯤 되면 하여튼 여러 회사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인 종목이 종목이 219개. 현재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상장회사 2,800개 중에 7.6% 수준입니다. 코스닥이 148개로 가장 많고 코스피도 42개 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말들은 좀 있어요. 뭐 이거 뭐 시가총액 8조나 되는데 거기에 뭐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1,000원 미만 주식이면 투자자한테 도움을 줬습니까?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지가 좀 의심스러운 게 네. 있고 뭐 그 중에도 회사 멀쩡한 데들 좀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뭐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 것 같. 저도 뭐 한두 개 보긴 봤습니다만 네, 네. 그러면은 좀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일단 상장 폐지가 된 기업들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액면 병합
해서 액면병합해가지고 주가를 좀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회사 중에는 위지웍 스튜디오와 MP 같은 회사는 이거 두 개를 합병을 해서 네.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들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정비가 필요하면은 분명히 이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되면은 이제 안 좋아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뭐 작전주나 이런 거 비판을 하면은 뭐 잘한다라고 앞에서는 칭찬해 주시지만 뒤에서는 욕 엄청 먹습니다. 그래요? 주가 떨어뜨렸다고? 주가 떨어뜨리고 이제 그 회사 힘들어졌으니까 네네.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비판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코스닥 시장을 정리를 그동안 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정리가 돼야 되냐면 정리를 해야 국민연금이 사줍니다. 쭉쟁이들 다 빼내고, 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쭉쟁이들 막 들어가 있는 데를 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지, 그건. 그러니까 쭉쟁이들 좀 정리하고 약간 좀 야무진 애들만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는 좀 큰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리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고, 열흘 후부터 이 규정이 시행이 된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원래 우리가 상패 시즌은 보통 회계감사 있는 그때 한 4, 5월쯤인가요? 그러니까 3월 말에 끝나고 나면 네. 이게 사업 보고서 내는데 4월 그렇죠. 중순. 4월 중순이죠. 그럼 그때쯤 되면 45일.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면 상장 폐지가 네. 되거든요. 보통 네. 그 시즌이었는데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있고 내년에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말에 한번 동전주 하고. 정리를 한번 하게 될 하러 겁니다. 한번 동전주는 네. 실적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실적과 상관없이 한 번 나오고 내년에 한 번 이제 감사 의견 관련돼서 한 번 더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 주가 관리 못하는 회사 한번 털고 그다음에 실적 없는 그런 회사들, 미래 잘 안 보이는 회사들 또 털고 네. 그래서 좀 가볍게 가야죠, 코스닥도.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막 9천 갈 때 코스닥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오르고. 네. 네,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진짜 이거. 자, 하여튼 코스닥이 한심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코스닥 150은 있지. 아 예, 코스닥 150은 있습니다. 그것도 안 가잖아. 맞아요. 그럼요. 그거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반도체만 갑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해. 자, 그래 우리 권 팀장님 또 올라가야 되죠? 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권 팀장님 발 보내드리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권 기자님 보내드리고 빨리 좀 뛰어가시려면 네. 운동하기 좋은 티셔츠 하나 좀 입혀드렸어야 되는데. 아놀드 파마 한번 드릴까요 지금? 아놀드는 파마죠. 네. 파마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찰랑찰랑한 티셔츠 쭉쭉 늘어나는 운동할 때 진짜 좋습니다, 이런 게. 네. 예. 이게 이른바 냉감티입니다. 딱 아. 입었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냉감티. 이게 보통 우리가 티셔츠를 이렇게 대고서는 보여드리면 예. 멈춰 있잖아요. 예. 이건 흘러내립니다. 아유,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슨 천이야 이거? 이런 거 팬티에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죠? 네. 너무 부들부들하고 시원한 느낌. 항상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 네, 요런 피부에 냉감. 닿고 싶은. 냉감 티셔츠죠. 네. 요거 스트레칭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러닝이라든지 뭐 조깅하실 때도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세탁을 자주 해도 변형이 없답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어떤 티셔츠를 막 입다 보면 막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놀드 파마 냉감 반팔티. 요거 남성용, 여성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용,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개를 드리는 거구나. 5개. 네. 5벌을 드리는데 네. 그 남성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 네이비, 그린 5벌을 드리는데 이 가격. 여성도 화이트, 핑크, 블랙 네이비, 블루 드리는데 가격이 이 가격. 얼마인데요? 이 가격이 얼마인데요? 39,800원. 네, 하나에 만 원이 안 돼요? 7,000, 한 2,300원 꼴인 것 같은데.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요거 저희 3% 핫딜로 월화수목금토 입으시라고 5벌 보내드리고요. 네. 여름에 땀 많이 나니까 네, 올 여름만 입으셔도 본전 뽑는 거지만 내년 후년까지 입으시면 정말
저렴하게 네.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놀드 파마, 우리 아놀드 파마 참 골프 잘 치셨는데 냉감 티셔츠 5벌 3만 원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또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블루베리는 우리 눈에 참 좋습니다. 눈에 좋습니까? 네, 안토시아닌 같은 거 많이 들어있고 또 블루베리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눈 네. 건강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또 유기농이네요. 요건 유기농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주 유기농 블루베리 100%. 뭐 물이나 설탕, 첨가물 전혀 없고요. 오직 블루베리만 짜 내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NFC 공법으로 열 가하지 않고요. 착즙을 한 거죠. 이거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을 볼래요? 보통 그 첨가물 없다 그러면 맛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갖고 블루베리 자체가 맛있어. 이건 맛있네. 맛있네요. 네. 첨가물 없이 맛있네요. 괜찮네 이거 진짜. 이거 만약에 그 저기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아, 심심한 요거트.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뭐 블루베리 요거트, 딸기 요거트 이거 음.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건강 생각한다고 그릭 요거트 같은 심심한 요거트 드실 때 요거 하나 딱 넣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천연 안토시아닌, 마시는 천연 안토시아닌, 요게 이제 42포가 들어 있고요. 요게 37,9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얼른 이런 건 챙겨 놓으셔야 될 거 아니야. 두 박스 정도는 네. 해두시면 집에 뭐 애들이랑 우리 남편 또 아내와 함께 드시기 좋을 것 같다. 휴온스 블루베리 2+1. 두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니까. 그렇지. 네네. 이제 이게 작은 박스로 따지면 여기 아마 14개인가 이렇게 들어 있어 갖고 합치면 42개인데 네네. 세 박스에. 네, 그런데 이걸 해서 82%로 하면 더 네. 좋겠죠? 요거 되게 작잖아요. 여기에 블루베리 몇 알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래? 40알 들어가 있어. 그래? 진짜? 한 포에 블루베리 40알. 진짜 농축했다. 그래. 오직 하여튼 블루베리만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네, 요 아래 채팅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또 300만 만들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네. 네. 300만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7만, 8만씩 이렇게 거의 보는 7만, 분들이 어디 가셨나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사님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